호남 KTX의 논산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시 저속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산역이 추가되면 운행 시간이 7분가량 더 늦어지게 됩니다. 전라북도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탄소 산업에 울산까지 뛰어들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의 공공시설 조성을 서두르고 있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공동 조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원불교가 개교 100주년을 맞아 오늘 기념식을 열고 다음 달 5일까지 다채로운 행사를 갖습니다. 올해 개막하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200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개막식과 시상식이 처음으로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호남 KTX에 논산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주역과 익산역 사이에 논산역이 추가되면 7분가량 늦어지기 때문에 KTX의 저속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호남선 KTX 정차역에 충남 논산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논산역 신설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장점이라면 이미 군 부대나 아니면 육군 훈련소나 이런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거점되는 역 위주로 이렇게 해야지 자꾸 중간에 정차역을 만들면 어쩌겠다는 얘기냐 하는 그런 식의 반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간에 KTX 정차역이 추가되면 7분가량 소요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익산 용산 구간의 운행 시간은 당초 66분에서 83분 안팎으로 늦춰졌는데 논산역이 추가되면 90분으로 더 늦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송하진 전북지사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이낙연 전남지사가 KTX의 서대전 경유를 반대한다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던 것과 비교됩니다. 이달 26일 호남과 충청의 광역단체장들이 KTX를 활용한 지역 상생 발전의 공동 합의에 전라북도가 공개적으로 논산역 신설을 반대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전북 도의회는 KTX 정차역이 추가되면 저속철이 된다며 논산역 신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전북 지역에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이고 또 절차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TX 논산역이 신설되면 저속철이 불가피해 승객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가 서대전 경유권처럼 논산역 신설에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라북도가 탄소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요. 경북에 이어 울산까지 탄소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송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소 소재 가운데 하나인 그래핀입니다. 휘는 디스플레이나 전자종이, 읽는 컴퓨터 등에 사용할 수 있어 꿈의 신소재로 불립니다. 지난 2008년 문을 연 키스트 전북분원은 1,200억 원의 그래핀 소재 부품 상용화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핀 소재 부품 상용화 기술 개발의 총괄 책임 기관으로서 기업과 연구소, 대학을 잇는 그래핀 연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핀은 효성이 주도하는 탄소 섬유와 함께 전북 탄소 산업의 두 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 전북의 그래핀 산업이 강력한 도전자를 만났습니다. 올해 하반기 과학기술원 승격을 앞두고 있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245억 원이 들어간 그래핀 연구센터를 열었습니다. 그래핀 및 탄소 섬유 등 저차원 탄소 소재들의 원천 연구뿐만 아니고 응용화 연구까지 진행해서 울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탄소 산업 육성 계획에 저희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핀 부품과 소재 개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북의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키스트 전북분원의 연구 인력과 장비 등은 예산 부족으로 계획의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적은 나라도 사실 국비 규모로 보게 되면 상당히 저희 한 2배 정도 지원하거든요. 지금 국비 투입이 좀 너무 적었거든요. 전북의 탄소 섬유 산업은 이미 도레이를 중심으로 한 경북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울산의 공약으로 그래핀 산업 주도권 다툼까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탄소 산업 예산 확보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중국 기업 관계자들이 잇따라 새만금을 방문합니다. 내일은 중국 산동성 기업 대표단 30여 명이 새만금을 방문하고 모레는 한중 경제합작위원회 임원 10여 명이 새만금을 찾습니다. 전랍도는 중국 기업들의 관심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고용과 출입국, 통관 등에 대한 규제 개선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전북 혁신도시에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을 서둘러 만들 계획인데요. 하나의 생활권인 만큼 공동조성으로 이중 투자를 막고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현재 인구는 17,000명이 넘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 입주까지 고려하면 2, 3년 뒤에는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들은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도서관 같은 문화체육시설이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아이들이 2명 있는데 근처에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용하려면 멀리 나가야 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전주시와 완주군은 혁신도시 내 공공시설 조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내년부터 50억 원을 들여 도서관을 지을 예정인데 예산 확보가 쉽지는 않은 형편입니다. 전주시는 공공시설을 지을 땅 2곳을 사기기에 시의 동의 절차를 마쳤습니다. 혁신도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공익시설인 혁신도시 주민센터와 그리고 전주푸드 관련 시설, 그리고 도서관 같은 시설들이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인 만큼 중복 투자 등을 막기 위해 두 시군이 공동 조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서로 예산 부담을 덜고 조성 시기를 앞당기는 건 물론 조성 후 공동 이용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효율성을 따져봐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도시의 효율적인 정주 여건 확보를 위해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는 시군 간 협력과 전라북도의 정책 중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오는 6월까지 전북 혁신도시 이전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기금운용본부가 순조롭게 이전하면 두 기관에서 근무할 인력이 846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국민연금공단의 직원 수가 573명으로 확정됐고 기금운용본부의 경우 이전 인원이 273명으로 승인돼 두 기관에서 근무할 인력이 84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직원 수가 전북으로 이전하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내년에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시키는 작업이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와 함께 국내 4대 종단 가운데 하나인 원불교가 개교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원불교는 다음 달 5일까지 다채로운 행사를 갖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불교가 개교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원불교는 창시자인 소태산 대종사가 깨달음을 얻은 1916년 4월 28일을 대각 개교절로 삼아 최대 경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경산 종법사는 법문을 통해 가장 먼저 네팔 지진 피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또 소태산 대종사의 가르침에 보은하기 위해서는 중생이 부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비의 부처로 우주를 내 집 삼는 광대무량한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부처가 되는 방향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김종 문체부 차관이 대신 읽은 축사를 통해 원불교가 정신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소중한 토대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정신적 위기를 극복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소중한 토대가 되리라 믿습니다. 원불교는 대각 개교절을 맞아 다음 달 5일까지를 봉축 기간으로 정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갖습니다. 또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무료 진료, 새터민과 함께하는 성지 순례 등을 통해 원불교의 은혜 사상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 세계 독립영화를 만날 수 있는 전주국제영화제가 모레 개막합니다. 47개 나라 200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개막작과 시상식은 처음으로 전주 종합경기장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호주 영화 소년 파르티잔으로 문을 엽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공동체의 한 소년이 윤리적 가치에 눈뜨면서 계급과 폭력, 자본의 민낯을 폭로하는 영화입니다. 킬러로 키워지는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비정함과 어른들의 위선적인 모습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실이 그만큼 어둡고 그리고 저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다라는 감독의 열망들이 담겨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경쟁과 한국 경쟁 등 모두 10개 섹션에서 47개 나라에서 온 200편의 영화가 관객들을 만납니다. 올해 영화제의 가장 큰 특징은 포화 상태에 이른 기존 영화의 거리를 벗어나 축제의 공간이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개막식과 시상식이 전주 종합경기장 야외 무대에서 열리고 전주 효자동 CGV가 주 상영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영화의 거리에서는 영화 상영과 함께 프로그램 이벤트와 전시, 거리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쉽게 찾아오고 즐겁게 움직이고 할 수 있는 종합 경기장을 중심축에다가 놓고 공간을 확장을 했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에서는 매일 밤 야외 상영과 다양한 공연이 마련돼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 풍남문 광장에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추진됩니다. 전북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는 시민 모금을 통해 광복 70주년이 되는 오는 8월 15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아픔과 소망을 상징하는 조형물로 우리나라 일본 대사관과 미국, 일본 등 모두 21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집값이 1년 전보다 평균 40% 이상 올랐습니다. 전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 주택가격을 공시한 결과 한옥마을에 있는 풍남동 3가와 교동의 집값은 각각 43%와 39%가 올랐습니다. 전체 집값 상승률은 평균 4.8%이고 완산구는 5.8%, 덕진구는 3.9%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10년 가까이 빵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빵굼터 사람들을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숙성을 거친 반죽을 치대고 속을 채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오븐에서는 빵이 노릇노릇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익어갑니다. 홀로 생활하는 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 등 힘든 삶을 사는 이웃들이 먹을 거란 생각에 정성을 더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봉사 와가지고 이렇게 빵을 맛있게 만들어 드리니까 그분들이 받아서 드실 때는 기분 좋게 드시니까 기분도 좋고. 이렇게 만든 빵은 포장을 거쳐 다음 날 29개 읍면동 소외계층들에게 전달됩니다. 봉사자들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가까이 사랑의 빵 만들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50여 명에 이르는 봉사자들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고 있습니다. 제 몸에는 봉사가 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아침 일찍 오후에 또 일을 제가 해야 되고 할 일이 있고 또 우리 기술자님 같이 호흡 맞춰서 도와드리고 싶어 일찍 나왔습니다. 10년째 한결같이 사랑의 빵 만들기가 이어져 온 데는 빵을 통해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제 하는 기술로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는 그 취지가 좋아가지고 그 의미가 돼서 처음 시작된 거죠. 어려운 사람 해준다는 게 그냥 보람된 일 해서 좋죠 뭐. 빵을 통해 훈훈한 이웃의 정을 나누는 사랑의 빵굼터 봉사자들이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북의 농가 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농가 소득을 분석한 결과
전북은 평균 3,361만 원으로 2013년에 비해 8.9% 늘어 증가율이 전국 9개 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농가소득 순위는 전국 8위에서 6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기존 젖소에 비해 더 많은 우유를 얻을 수 있는 젖소를 생산할 수 있는 C수소가 탄생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농협젖소개량사업소는 캐나다산 젖소 수정란을 수년간 개량해 우유 생산량이 기존 젖소보다 10% 이상 많은 젖소를 생산할 수 있는 C수소 5마리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과 농협젖소개량사업소는 이번에 탄생한 C수소를 오는 6월부터 농가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저소득층에게 전기요금 할인권을 지급합니다. 전주시는 한국전력 전북본부와 협약을 맺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정 100곳에 10만 원어치의 전기요금 할인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가정은 한 달에 8천 원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모악산 등 도립공원 4곳에 대해 휴식연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모악산과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 도립공원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휴식연제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매출 감소를 우려한 주변 상가의 반발과 휴식연제 실시 이후 또 다른 길이 만들어져 오히려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도립공원의 휴식연제를 포기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이 장애인 50여 명을 법원으로 초청해 국악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장애인들은 공연 관람에 앞서 법정을 둘러보며 재판 진행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무 중 발생한 분쟁이 퇴근으로 이어져 근로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재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동료 직원과 퇴근 후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에 찔린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로시간 중 발생한 분쟁이 업무시간 종료 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가 입은 상해는 업무상재해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전북혁신도시 공사 현장 인근 숙소에서 업무와 관련해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고 요양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오후부터 최고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5에서 20mm가량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해상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